(8월) 미실업률이 4.2%로 하락하고 일자리는 14만 2천 개 증가해 9월 기준금리 인하에서 스몰컷과 빅컷 가능성이 반반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제조업체 법인세를 15%로 대폭 인하하고 정부기관 감독에 일론 머스크를 기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8월 한 달 선거 모금액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3배인 3억 6,10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받는 경우 75%는 잘못된 청구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Z세대의 주택 소유율이 이전 세대의 젊은 시절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4.2%로 소폭 하락하고 일자리는 14만 2천 개 증가로 개선됐으나 고용 둔화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18일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해졌으나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을 선택할지 아니면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지는 가능성이 반반씩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고용이 올 2분기 들어 급속 냉각됐으나 8월에 악화되지는 않아 9월 기준금리 인하폭을 스몰컷으로 갈지 아니면 빅컷으로 단행할지 연준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4.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연방노동부가 6일 발표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일자리를 14만 2천 개 늘린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8월의 업종별 고용 현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축업은 3만 4천 명 늘린 반면 제조업은 2만 4천 명 줄여 대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레저 오락, 호텔 식당 업종에서 가장 많은 4만 6천 명을 늘렸고 헬스케어에서 3만 1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소셜 지원에서 1만 3천 명, 재정활동에서 1만 1천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서 8천 명, 수송 저장에서 7,900명을 늘렸습니다. 도매업에서 4,900명을 늘린 반면 소매업에서 1만 1,000명이나 줄여 희비가 엇갈렸고 정부 업종에서도 7,000명을 감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과 주정부가 각 1,000명씩, 로컬 정부에서 2만 2,000명을 합해 모두 2만 4,000명을 늘렸습니다. 8월의 고용 성적은 전달보다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올 2분기인 6월과 7월의 일자리 증가폭이 당초 발표보다 대폭 줄어들어 고용시장의 찬바람이 확인됐습니다. 7월의 일자리 증가폭은 당초 11만 4천 개 증가해서 이번에 8만 9천 개 증가로 2만 5천 개나 감소했습니다. 6월의 일자리 증가폭은 당초 17만 9천 개에서 이번엔 11만 8천 개 증가로 6만 1천 개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6월과 7월 두 달 합해 당초보다 8만 6천 개나 하향 조정돼 올 2분기의 고용 냉각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용 성적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9월 18일 회의에서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나 0.25포인트 내리는 스몰컷이냐 아니면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이냐는 그 가능성이 반반씩 갈리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8월 고용 성적이 나온 후에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55%, 0.5포인트 가능성을 45%로 잡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 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대폭 인하해 미국을 전 세계에서 제조업 슈퍼파워로 다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모든 정부기관들의 예산과 실행 성과를 감독하는 정부효율성위원회를 신설해 일론 머스크에게 맡기고 획기적인 개혁안을 권고받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제와 물가 대처 신뢰도에서 앞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카말라 해리스 후보와의 중대한 토론 대결을 앞두고 회심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뉴욕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크게 세 가지 경제 세금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미국 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추가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And a reduction in the corporate tax rate from
21% to 15% solely for companies that make their product in America. 트럼프 후보는 이를 통해 미국을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슈퍼파워로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정부 효율성위원회를 신설해 테슬라의 사주 일론 머스크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create a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tasked with conducting a complete financial and performance audit of the entire federal government and making recommendations for drastic reforms.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위원회는 모든 정부기관들의 재정 예산과 실행 성과 등을 감사해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일론 머스크가 이 위원회 활동에 동의했다며 이를 통해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위나 부적절한 지불 등을 파악해내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국에 봉사하겠다며 아무런 봉급도 직책도 공로 인정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 시절 쓰지 못한 예산들을 파악해 취소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 에너지에 투입키로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 가운데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폐지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에는 이와 함께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주택 무기지를 금지시키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는 경제 다루기에서는 8포인트, 물가 대처에서는 5포인트, 해리스 후보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결 때보다는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미국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 15%는 2017년 트럼프 감세 조치로 없앴다가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다가 타국의 무역 보복으로 무역 전쟁을 격화시킬 소지가 있어 논란을 사고 있으며 모든 정부기관 감사를 머스크에게 맡길 경우 이해 충돌 소지로 법적 소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8월 한 달 선거 자금으로 3억 6,100만 달러나 모금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1억 3천만 달러보다 약 3배나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말 현재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에서도 해리스 후보는 4억 400만 달러로 트럼프 후보의 2억 9,500만 달러보다 1억 1,000만 달러나 많은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백악관 레이스에서 결정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선거자금 모금 전쟁, 즉 전의 전쟁에서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약 3배나 압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한 달을 보내며 전당대회까지 치른 해리스 후보는 8월 한 달 동안 3억 6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조 바이든 후보의 8월 성적인 3억 6,400만 달러와 맞먹는 것이자 올해 선거전에선 최고의 선거자금 모금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후보는 8월 한 달 1억 3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8월 한 달간의 선거자금 모금에선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약 3배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전의 전쟁에서는 올 상반기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독주하다가 올 중반부터 트럼프 후보가 거의 따라잡아 대등해졌으나 민주당의 후보 교체 이후 해리스 후보가 다시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월 30일 현재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 규모를 보면 해리스 후보는 4억 4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후보는 2억 9,500만 달러를 갖고 있다고 밝혀 두 후보 간 차이는 1억 1,000만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전의 전쟁에서 모금 추세에 다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한 달 모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 측의 모금액은 7월 1억 3,900만 달러에서 8월에는 1억 3천만 달러로 소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에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직접 나서지 않았는데 10일 해리스 후보와의 토론 대결 직후 3차례 모금 행사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한 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와 실리콘밸리에서 연이어 한 번씩 선거자금 모금 파티를 열고 9월부터 전의 전쟁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려 시도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은 수억 달러씩 모으고 있는 선거자금으로 7대 경합지들을 중심으로 억대를 쏟아붓는 선거 광고전, 공중전을 벌이고 전화 걸기와 가가오 방문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지상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의료비 청구서를 받아보고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과하게 요구하는 청구서를 받는다면 그대로 결제하지 않고 반드시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험을 갖고 있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의 75%는 잘못된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비 청구 가격이 과하게 높아 문의할 경우 4분의 3의 경우 가격 오류에 해당됐으며 더 인하된 가격만 내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마 헬스 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환자들이 가격에 대해 이상한 점을 느껴 이의 제기를 하면 오류가 발견돼 더 저렴한 청구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5명 중 1명이 지난 1년 동안 동의하지 않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의료 청구서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그중 61.5%가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청구사무소에 연락했다고 답했습니다. 의료 청구비가 불합리하다고 느껴 이의 제기한 경우 75%의 인원에 대해 청구서가 수정됐다고 연구 책임자 에린 더피가 설명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부담할 수 없는 청구서에 대해 연락한 사람들의 약 62%는 가격 인하를 받았다고 말했고 협상을 원했던 사람들의 약 76%는 재정적 도움을 받았거나 청구서가 취소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 정의센터 의사 존스는 병원에 세부 청구서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환자가 방문 중에 받은 모든 서비스, 치료, 시술의 자세한 목록이 제공됩니다. 병원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세부 청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2020년에 법으로 제정된 노 서프라이즈 액트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보험을 가입한 경우 다른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아도 과도한 의료 비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존슨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험이 없는 사람은 방문 전 치료 비용에 대해 선의의 추정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추정치보다 최소 $400 더 많은 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이미 청구서를 받았더라도 치료 비용을 줄이거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존슨은 설명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Z세대가 성인이 되고 독립을 시작하면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아지는 주택가격과 주거비로 주택 소유에 대한 걱정은 크지만 이전 세대가 같은 나이였을 때 비해 주택 소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이자율과 주택 부족은 Z세대가 주택을 소유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클레버 리얼 에스테이트가 1000명의 Z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거의 모든 구성원인 93%가 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60%는 실현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있으며 96%는 그 과정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인 98%의 Z세대가 주택 소유에 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클레버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큰 우려사항은 재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이 나타난 우려사항은 54%를 차지한 주택을 구매할 여유가 없을 것, 48%의 주택 소유에 따른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숨겨진 비용이 발생할 것,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45%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Z세대 구매자의 18%만이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미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높은 이자율과 매물 부족으로 인해 치열한 시장이 조성되어 현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무엇보다도 개인 소유의 주택을 갖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약 절반가량인 51%가 안정적인 고용을 우선시했으며 48%는 집을 사는 것보다 커리어를 쌓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안에도 불구하고 Z세대의 주택 소유율은 실제로 같은 나이의 다른 세대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클레버는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회사인 레드핀에 따르면 작년 Z세대 성인의 주택 소유율은 밀레니얼 세대와 X세대가 24세였을 때의 주택 소유율보다 높았습니다.
24세의 Z세대 약 27.8%가 주택 소유자인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같은 나이였을 때 24.5%였습니다. X세대는 23.5%로 더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Z세대의 재정적 어려움은 최근 졸업생들이 고소득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된 데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Z세대의 약 27%는 안정적인 고용이 어려워 주택 소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업한 Z세대의 4분의 1은 적은 급여가 주택 소유를 어렵게 만든다고 여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